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이죠? 12월 14일입니다. 벌써 중순이다. 12월도.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 곧 또 마감이 되겠네요. 소리 잘 들리고 화면도 잘 보이죠? 잠시 후에 12시부터 방송 시작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여러분 한 번씩 본 기억이 있을 텐데 뭐 로봇 관련 그런 기업입니다. 이 갑자기 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까 하는 거,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 이제 삼성그룹과 현대차 그룹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니까 그 관련 기업들의 동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또 이 탄소 배출권 환경 요 문제가 여전히 하나의 테마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하고, 바이오가 비교적 오늘 개별주가 가면서 바이오가 조금 나은 편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쭉 그러면서 또 우리의 주축 종목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우리의 주축 종목들, 자동차, 2차전지 이것도 또 어떻게 가는 건가. LG화학이 드디어 80만원이 살짝 깨지는 모습 보였는데 괜찮은가? 80만원 깨놔도 괜찮은가? 뭐 답은 괜찮다죠. 혜원님, 이열수님, 동천홍님, 윤석봉님 반갑습니다. 12시부터 방송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S 플러스를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원래 회색 옷을 입었어요. 회색을 입었더니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옷이 회색이 화면을 너무 안 받아. 그래서 다시 빨간 걸로 바꿔 입었더니 또 지수가 파란 걸로 바뀌는 거야. 아까 좀 전에 빨간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니니까 오늘은 오렌지가 낫겠다. 월요일 치고 요 정도 장이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강세로 출발했다가 밀리는 거, 오랜만에 갭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는 모습이긴 해서 조금 기가 좀 죽나? 그럴 수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장이 나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수 내용주에서 개별 테마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지수 관련 대형주, 경기 회복 관련주에서 약간 좀 이제는 뭐랄까 좀 끼가 있는 종목, 아니면 또 재료 쪽으로 조금 좀, 그러니까 지수가 좀 쉬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재료 종목으로 조금 이제 시장 흐름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조금 좀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되겠죠. 너무 또 재료주가 안 갔으니까 그동안에. 오렌지 적절합니까? 오렌지 컬러가 오렌지로 보이죠. 자, 그렇습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얘기를 좀 할 텐데, 여러분 옛날에 그 TV나 이런 데서 네 발로 뛰어다니는 개 로봇 본 적이 있죠. 개 로봇. 그 개 로봇을 개발한 데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그 개 로봇을 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로봇을 많이 개발했어요. 2004년도에 빅독이라는 개 로봇을 개발했고, 또 2013년도에는 그 이족 보행을 하는 그 두 발로 걷는 그 로봇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19년도에는 물류 로봇을 만들었다 그래요. 물류에서 쓰이는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왜 현대차가 이 그 로봇 관련 기업, 글로벌 기업을 인수했을까? 뭐 돈도 많이 주고 인수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정의선 회장이, 여러분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앞으로의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자동차를 한 5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비행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동간 비행체,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도시 비행체, 도심 비행체. 그거 비중을 약 30% 정도,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를 한 20% 정도 그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개념에서
그 개념에서 아마 이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니냐. 앞으로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는 로봇 쪽으로 나가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현대차는 벌써 웨어러블 로봇을 좀 개발해 가지고 실무에 좀 쓰고 있다 그래요. 근로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보조되는 거, 뭐 무거운 물건 들 때 이럴 때 쓰는 그 웨어러블 로봇을 갖다가 웨어러블이라는 게 이제 입는 로봇이죠. 그래서 물건 들 때 좀 팔 근육을 강화시키는 로봇, 혹은 물건 들 때 허리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허리를 조금 보호하는 로봇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로봇이 되겠죠. 어쨌든 4족, 2족, 또 두 바퀴로 가는 핸들, 뭐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개발한 제품들인데, 그래요. 그런 제품들인데, 어쨌든 오늘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현대 모비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좋아요. 그 로봇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로봇스타가 상한가에 가고 유진 로봇이 25% 가고요. 로보로보가 15% 갔는데, 우리 방에서는 오늘 유진 로봇으로 들어가 가지고 먹고 나왔습니다. 유진 로봇. 로보로보로 가서면 뭐 비슷했을 것 같아요. 유진 로봇이나 로봇스타나 한 15% 정도 수익 내고, 아침에 사가지고 15% 수익 내고 나왔는데, 어쨌든 뭐 만족스럽습니다. 유진 로봇. 원래 이제 로봇에서 가장 대장주가 유진 로봇이었죠. 이게 제 대장주였고, 그러다가 이제 로봇스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보로보가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종목 정도가 가장 로봇 시장에서 인기맨, 유진 로봇, 로봇스타, 로보로보, 뭐 인기 종목이죠. 그 외에 휴림 로봇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요 세 종목이 이제 현재는 인기 로봇 관련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진 로봇 들어가가지고 깔끔하게 먹고 나왔는데, 안 팔고 그랬나봐요. 상한가 가려고 그러네. 유진 로봇. 예, 해피트리님. 안 팔까 그랬나? 유진 로봇 상 갈라 그러네. 아주 잘 팔고 나왔습니다. 이 유진 로봇을. 20%가 되기 전에 팔고 나왔어요. 20% 되기 전에. 한 15% 정도 수익 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3, 4%대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20% 근처에서 팔고 나왔으니까, 네, 1억 불자님 한 15% 정도 수익 났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요꼴에서 단기 매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뭘 사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뭐 여기서 로봇스타나 유진 로봇 이런 거 사가지고는 수익 별로 힘들겠죠. 그래서 폐기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폐기물은 이제 원래 인슨 ENT가 대장인데, 요즘은 또 KGETS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코엔텍 이런 것들.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캐시코트레일에서 수익 내고 나왔고, 그다음에 하츠 사가지고 오늘도 하츠도 수익 내고 나왔어요. 하츠도 한 5, 6% 정도 수익 낸 것 같습니다. 하츠 아침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캐시코트레일 수익 내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 하츠를 사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오늘 이제 수익 내고 팔았어요. 하츠를. 그리고 하츠를 팔고 다시 유진 로봇 들어가가지고 유진 로봇에서 또 뭐 우리가 오늘 15% 정도 수익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쭉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뭘 사느냐 하는 건데, 지금 뭐 그린 케미칼 들어가기 어렵죠. 17% 들어가지면 별로 먹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린 케미칼. 여기서 뭐 들어가서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린 케미칼보다는 오히려 캐시코트레일 다시 한번 봐라. 캐시코트레일. 이거가 이제 어제 위에 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달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천정을 좀 뚫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등락을 하고 있는데, 캐시코트레일이 원래 어떤 탄소 배출권 환경 관련주 미세먼지, 여기는 대장이란 말이죠. 캐시코트레일이 대장이고 실적도 괜찮아요. 뭐 매출이라든가 또 부채 구조라든가 이익 규모 같은 것도 적당하고, 그래서 요거는 정말 글로벌 쪽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그렇게 진출할 수도 있는 기업이고, 캐시코트레일 실제로 지금 진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기업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뭐 캐시코트레일이 환경 관련주로 오늘 하루 반짝하고 말 기업은 아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가지고 팔아먹고 나왔어요. 캐시코트레일. 그것도 수익이 계속 짭짤했죠. 했는데
다시 이제 매수 들어가도 되겠다는 얘기죠. 캐시코트렐 요런 정도 다시 매수 들어가겠다. 캐시코트렐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래서 환경 관련주에서는 캐시코트렐하고 하츠는 팔았는데, 다시 이제 우리도 오후나 내일 또 다시 볼 거예요. 하츠를 아침 낮에 바로 팔고 나와버렸는데, 단기로 좀 올라가서 판 건데, 우리가 팔고 나니까 또 밀렸는데, 하지만 그래도 모양이 많이 안 밀리잖아요. 이게 하츠도 회사가 참 좋은 회사란 말이죠. 닥트 기업인데 요즘 뭐 실내 한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족 간의 전파가 잘 되는 이유가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 이런 얘기. 환기를 잘해야 되겠다. 유튜브 방송이 갑자기 멈췄어요. 소리가 끄졌습니까? 왜 그러지? 나온다. 이제 나오죠, 소리가. 소리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소리가 알 수 없다. 일단 녹화를 제가 또 해놨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녹화를 해놨으니까. 자, 녹화를 해놨으니까 괜찮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좀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일단 뭐 로봇주는 지금 사서는 좀 무리다. 모레 또 이제 고영 같은 종목이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이후에는 고영이라든가 TPC, 삼익TH 같은 것도, 원래 이게 이제 로봇 관련주죠. 고영 이런 것들 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고영도 원래 우량한 주죠. 이건 굉장히 좀 초우량주고, 그다음에 그 TPC나 삼익THK 이것도 이제 관련 기업이에요. 삼익THK도 이제 수평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동화 물류 관련해서 삼익THK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좀 그러니까 오후에 한번 보자고요. TPC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항상 갈 때 보면 이런 것들이 후발로 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삼익THK 같은 거를 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천천히 사도 될 거예요. 왜냐면은 삼익THK 같은 게 이제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좋은데 후발로 매수하는 경우에 조금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면은 그 장 마감쯤에 로봇스타 상가고 뭐 유진로봇 상가고 와서 뭐 다들 줄줄이 상 들어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 줄줄이 상이 아닌 상태에서 삼익THK 같은 거 사기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고용도 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결국 그 로봇 사업, 그리고 뭐 로봇이라는 게 사실 자율주행차니까 그쪽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좀 유심히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린 케미칼이 15% 올랐는데, 그린 케미칼, 캐시코트렐, 하츠, 나가서는 이제 한솔 홈데코가 좀 거래량이 많고 시총이 크긴 합니다만은 1,800억밖에 안 되는구나. 한솔 홈데코 같은 것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미세먼지, 환경, 또 공기 정화, 또 나아가서는 뭐 정수기, 공기 청정기 이런 거, 그런 관련된 기업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폐기물 관련해서 인선 ENT, KG ETS, 코엔텍 같은 거. 원래 인선 ENT가 대장인데 요즘은 KG ETS가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KG ETS 같은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이제 쭉 올라가려다가 조금 밀렸긴 했지만 모양은 좋죠. 삼각수렴에서 튀고 가는 모습. KG ETS 같은 것도 좀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드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봐야 될 종목들이고, 바이오에서는 영진약품 차트가 그런대로 괜찮아요. 앱클로는 이미 가버렸고, 영진약품 차트, 영진약품 약간 쭉 둘러보니까 그런대로 좋더라고요. 부강약품도 이미 이제 사기에는 좀 많이 올라가 버렸고, 영진약품이 그래도 그룹 배경도 있고 그러니까 꽤 괜찮죠. 이것도 파이프라인이 꽤 있는 종목이에요, 영진약품이. 그래서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뭐 거래가 확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 주가는 4.55%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죠. 영진약품. 그래서 조금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영진약품도 그냥 제가 볼 때는 한 이 정도, 너무 길게 보는 거 안 좋아요. 팔자 이것도 너무 많다.
지금 8,500원이니까 9,300원 정도 좋아요. 9,300원 정도. 9,300원 정도까지 보고 들어가도 좋다는 거죠. 9,300원 정도. 그 정도만 보고 들어가가지고 어차피 이평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20일 라인 돌아가고 있고 60일 라인도 살짝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장기 라인은 쭉 상향이니까 이런 차트 되게 이제 돌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크게 꿈 가지지 말고 9,200~300원 정도 그 정도 좋아요. 예, 9,200~3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딱 적당하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는 아직도 안 되나요? 소리가 안 되나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이상하다. 뭐 그럴 수 있으면 유튜브가 네트워크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는 녹화를 또 해놨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도주 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오늘은 현대차가 계속 19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아차, 모비스가 진짜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모비스가 올라온 이유는 아무래도 뭐 자율주행차 또 무슨 뭐 현대 모비스는 어떤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차에 가깝죠. 그러니까 만도하고 모비스가 자율주행차에 가까우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모비스가 올라온다. 만도랑 비슷하게 자율주행차 개념에서 부품준대 자율주행차 많잖아요. 네, 카페24. 자, 현대 모비스 모양 뭐 그런 대로 괜찮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LG화학을 비롯해서 2차전지 종목들은 LG화학이 조금 조정 과정인데 21선 조정이니까 딱 매수하기 좋죠. 매수하기 좋다. LG화학이나 삼성SDI 이노베이션 역시 뭐 19만원 갖다가 밀리긴 했지만 일단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니까 2차전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주도주 계열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면서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유튜브가 좀 이상하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뭐 유튜브 방송하다가 조절할 수는 없고 제가 유튜브는 또 녹화도 하고 있어요.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것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나 왜 그러지?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하고 2차전지에 더불어서 늘 관심 가지는 게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 근데 플랫폼은 지금 카카오가 아직도 쉬고 있네요. 야, 이제 중순인데 아직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요럴 때 좀 모아놨다가 내년을 바라봐야지 뭐. 내년을 바라봐야죠. 어차피 뭐 올해는 크게 먹을 것 같지는 않고 내년을 바라보자.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페24 아까 물어보셨는데 카페24도 아주 그렇게 세진 않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코로나 재확산 문제 있었잖아요. 코로나 재확산이니까 사실은 카페24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제 어제 1000명 넘었는데 오늘 또 밑으로 확 줄었죠. 700명대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론 이제 미래를 크게 길게 본다면 카페24 같은 종목이 아주 괜찮죠. 괜찮은 종목인데 이게 이제 쇼피파이 같은 그런 폭발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뭐 주가가 올라가다 밀리니까 너무 기대는 많이 가지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게 낫지 않겠냐. 카페24 근데 모양은 괜찮아요. 5일 전에 장대 양봉 나고 난 다음에 크게 내리지 않고 잘 지지받는 모습 또 뭐 다 아시다시피 재료도 좀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재료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전기차하고 2차전지하고 플랫폼은 장기 대박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잊지 말자. 근데 이제 그렇게 장기 대박 종목이 가는 와중에 이렇게 로봇 관련주라든가 탄소 배출권 해서 지난 주말에 탄소 배출권 좀 올랐잖아요. 일찍 올랐다가 이제 탄소 배출권에서 물론 탄소 배출권이 내일도 갈 거예요. 내일도 가고 이번 주 내내 아마 갈 겁니다. 환경 관련주들이. 그렇지만 탄소 배출권 환경 관련주에 이어서 또 그 폐기물 관련 그런 기업들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집에서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폐기물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그 얘기예요. 예, 폐기물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주들이 또 슬슬 관심을 받는다 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대형주에서 지금 환경 관련주 이런 거 빼고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주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 조선주 뭐 괜찮은 편이고 조선주 뭐 괜찮죠. 그리고 철강주도 좀 잘 올라오다가 오늘 쉬는데
이런 이제 철강주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조선주, 건설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하나의 큰 맥락입니다. 그 맥락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영국에서 화이자의 그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됐고, 미국도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접종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면은 이제 미국은 아침이니까 월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접종을 시작했다는 둥 이런 뉴스가 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접종이 시작됐다는 얘기 나오면은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힘을 받지 않겠나, 이제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주식이랑은 항상 좀 일찍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영국이 가장 먼저 했으니까 영국이 1월 달쯤 되면은 이 백신 접종을 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뉴스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뉴스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거고, 일단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영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작하니까 영국, 미국에서 확진자가 확 줄어들어야 돼. 백신을 갖다 접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는 뭐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는데 뭐 3월 달이니 4월 달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한 달 정도만 지나도 효과가 꽤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루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 내년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 경기 민감주의 대표 종목이다 그러면 화학주에서는 롯데케미칼, 또 이제 정유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겠죠. 철강주에서는 포스코라든가 동국제강, 현대제철 같은 것들. 조선주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뭐 대우조선, 대우조선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건설주의 현대건설이나 GS건설 좋지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사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행주 같은 건데, 항공주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항공주는 적자가 상당히 심하고, 이 적자가 심하면 분명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이제 뭐 감자나 무슨 뭐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증자나 감자. 우리 아시아나항공을 들어갔지만 빨리 먹고 빨리 나와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것은 오래 가져가는 정보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부각되면서 주가 올라올 때 그때 뭐 빨리 먹고 나오는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오래 들고 가는 정보는 아닙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대한항공도 어차피 정부에서 뭐 지원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할 때 오래 들고 가지는 말자 하는 건데, 반면에 이 여행주는 좀 다릅니다. 여행주는 뭐 개별회사잖아요. 그래서 여행주는 어느 시점에서 정말 코로나 백신이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시점에서는 꼭 한번 들어가 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뭘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건데, 이번에 참 좋은 여행이 꽤 그래도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주가가 확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뭐 너무 단기로 많이 올랐다 내려오고 있으니까, 근데 참 좋은 여행을 우리가 초기에 들어가서 먹었어야 되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참 좋은 여행 주가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나중에 안 되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 하나투어 요거 한번 노려보자고요. 지금은 이제 고점 올라갔다 내려오는 중이니까 적당히 쭉 조정받은 이후에 하나투어 같은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자. 그리고 교육주는 오늘도 또 그러네. 오늘도 뭐 메가MD니 YBM넷이니 이것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밀려버려. 참 실망스러워. 교육주. 그 온라인 교육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지 못하네. 디지털 예성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네. 디지털 예성은 많이 올랐다 내려왔는데, 정말로 이제 이것들은 옛날의 그 영화 그런 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메가MD도 참 옛날에 좋았죠. 정말 좋은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뭐 비상교육 같은 거 얼마나 옛날에 좋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뭐 힘을 못 쓰고 겨우 디지털 대상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정도로 마무리됐네요. 요즘은 뭐 바이오가 오히려 훨씬 더 종목 잘 보고 있다가 바이오 사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바이오도 요즘은 단기로 하셔야 돼. 너무 길게 가져가면 망해. 그죠? 예. 자, 결론입니다. 오늘 어쨌든 현대차가 정말 오랜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옛날에 그 네 발로 뛰어다니는 개, 로봇 개,
그 로봇계를 개발하는 회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했어요. 직립보행 그러니까 직립보행이 아니라 이족보행도 개발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수익을 못 냈어요. 수익을 못 내다 보니까 결국 현대차가 인수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됐는데 아마도 현대차가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수익 있는 사업을 할 것 같고 지금은 뭐 당장 물류 쪽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류 쪽. 그래서 물류 관련해 가지고 뭐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도 지금 만들었고 근로자가 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은 그러니까 뭐 허리라든가 다리 같은데 좀 들 때 좀 편하게 들고 이런 이제 개념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의 개념은 물류 로봇에 나아가서 물류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건 싣고 내리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게차 같은 거는 이제 큰 걸 하는 거고 조그만 물건들을 갖다가 각종 다양한 물건들을 골라가지고 그거를 차에다 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이제 지금 뭐 이번에도 많이 문제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물류 로봇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고 앞으로 많이 좀 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떴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현대 오토에버, 현대 모비스, 또 만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그 성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만도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결국 만도의 그 가장 큰 아주 확실한 미래는 그 로봇이라기보다 자율주행차지 뭐 자율주행차가 로봇이니까 그 관련해서 현대 오토에버는 칩을 만드는 거고 만드는 그 칩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조향, 그러니까 핸들을 갖다 움직이는 거, 브레이크 부닥치지 않게 하는 것들, 또 뭐 서스펜션 같은 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현대 오토에버하고 만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모비스가 뜨고 있는데 모비스도 한번 잘 봐보자. 모비스 오늘 뜨는 게 뭐 지배 구조 이런 것이 아니고 모비스도 결국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개념에서 뜨는 거예요. 그런 개념 뜬다는 거 잘 기억하시 바랬고 그래서 그 개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 관련해서는 그 인서니엔티나 KGETS 그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쭉 올랐다가 약간 쉬고 있지만 그린 케미칼, 캐시코트렐, 하츠 이런 것들 캐시코트렐은 지금도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2%인데 내일 모레를 바라본다면 이번 주 내내 이런 이제 환경 관련주들은 이슈가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란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지수가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저는 아침에 이제 좀 조정 받겠구나 오늘은 진짜 조정이구나 했는데 또 조정을 안 받아. 5일선 딱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정 안 받아. 정말 대단한 장이야. 정말 경이로운 장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2천억, 기관 3천억을 매도하는데 이걸 개인이 다 받아주면서 지수를 갖다가 잘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일일하나 보다. 대한민국 증시 정말 3천 금방 갈려나 보다. 이런 기대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또 신용 같은 거 많이 쓰지 마시고 이제는 신용을 조금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예요. 신용을 조금 줄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또 약간 단기로 매매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꼭 여러분들 등록해 놓고 유튜브에서 그 구독 눌러 놓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인천용어나 각지문을 검색하면 되는데 인천용어 검색이 좋아요. 인천용어 검색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